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원경황후 민씨를 주인공으로 한 원경이란 사극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원경황후 민씨는 조선의 3대 왕비이자 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의 아내로 태종 이방원이 등장하는 사극 드라마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성인물이 바로 원경황후 민씨였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원경황후 민씨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왔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원경황후 민씨는 조선 왕비사에서 알아주는 여걸 왕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왕비였을까요? 원경황후 민씨는 민제의 딸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여흥 민씨 가문은 고려 말 명문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 말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계속 명문 가문이었으며 왕비도 여러 명 배출해냈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연이어 명문 가문인 경우가 흔치 않은데 여흥 민씨 가문은 고려시대 문벌 귀족 가문이자 권문세족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권문세족이라 하면 유학적 원리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성리학자들과 대립하는 구도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가끔 권문세족 출신이면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경황후 민씨의 아버지 민제였고 민제는 고려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일종의 교수로 있으면서 성리학자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최고 명문 가문의 당주이면서도 민제는 겸손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주변에 적이 없고 굉장히 검소했다고 하죠. 아버지만큼이나 민제의 딸인 원경황후도 미모야 말할 것도 없고 지혜로운 곳으로 일찍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자인 이방원의 그릇을 파악한 민제는 제자 이방원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켜 주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집안 내력만 본다면 동북면 출신으로 항상 오랑캐라 멸시받은 이방원의 가문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여흥 민씨 가문은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는 평생 전장터를 누비며 고려를 구한 영웅이라는 타이틀 덕에 이방원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여흥 민씨 집안의 출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방원은 원경황후 민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철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아내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딸과 제자의 혼인을 맺어준 민제가 최고의 투자를 한 셈이었지만요.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이방원은 왕자가 되었죠. 한순간에 이방원의 신분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다만 이방원은 왕자임에도 정치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자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고 태조 이성계는 첫째 부인에게 낳은 아들들이 이방석을 해코지하진 않을까 우려하여 나머지 왕자들에겐 결코 정치 권력 가까이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은 본인이야말로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세자 적임자라 자신했지만 오히려 이방원을 경계하는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태도에 이방원은 불만을 품었죠. 이때 이방원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하륜이었습니다. 하륜은 이방원에겐 거의 아버지뻘이었고 이방원의 장인어른 민제와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풍수지리, 관상 등에도 해박했던 하륜은 이방원의 관상을 보고 그가 뭐라도 될 것만 같은 운명을 느껴 친구 민제를 통해 이방원에게 접근했던 거죠. 이후 하륜은 이방원의 브레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륜이 없었으면 이방원도 국왕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하륜을 소개해준 민제의 역할이 컸던 거죠. 다른 왕자들을 경계했던 건 태조 이성계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조선 건국의 설계자, 무엇보다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강하게 주장했던 정도전은 확실한 왕권을 위해 다른 왕자들의 힘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주요 왕족이나 귀족들에겐 국가의 정규 군인 외에 사적으로 운영하는 사병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사병 자체를 혁파하여 사적인 군조직을 없애 왕자들의 위협의 싹을 잘라내려고 했죠. 이렇게 이방원도 사병을 빼앗겨 사실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스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을요. 사병이 혁파된 마당에 이방원은 어떻게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내 민씨 덕분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으로 집안에 재산이 많았던 처가에서 사비를 털어 비밀리에 무기를 모으고 몰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1398년 이방원의 의동생 이숙번이 무기고를 장악했고 충청도로 좌천되었던 하륜도 충청도의 군대를 이끌고 한양으로 상경했으며 이방원은 처가에서 마련해준 무기들로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온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방원은 정도전과 심지어 세자였던 자기 동생 이방석까지 죽이고 1차 왕자의 난을 성공했죠.
사실상 1차 왕자의 난은 아내 민씨와 처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던 겁니다. 이후 이방원은 큰 형인 이방과를 이대왕 정종으로 옹립했습니다. 정종 때에는 이방원의 또 다른 형 이방간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 차기 국왕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자신의 남편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 이방원의 아내 민씨는 직접 창을 들고 남편을 구하러 가겠다고 나서다가 시녀들이 맞기도 할 정도로 여걸 중에 여걸이었죠. 2차 왕자의 난은 결국 이방원이 진압했습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비록 동생이지만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며 이방원의 아내 민씨도 세자 빈이 되었고, 1400년 정종은 세자 이방원에게 양위를 하며 이방원은 3대왕 태종으로 즉위하였고, 세자빈 민씨도 왕비가 되었으니 그녀가 바로 원경왕후입니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경왕후였으나 왕비가 된 후 그녀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즉위 후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사사건건 원경왕후와 부딪혔는데요. 태종 이방원은 투기하는 원경왕후로부터 도망치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한 번은 원경왕후가 후궁 들이지 말라며 단식투쟁까지 했습니다. 물론 태종 이방원은 그러고도 후궁을 들였습니다. 국왕이 후궁 들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태종 이방원은 유독 여색을 밝혀 원경왕후와 다투게 일쑤였고, 원경왕후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과 목숨까지 걸며 태종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해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찬밥 신세를 하니 여걸이었던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태종 이방원 입장에선 왕권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국왕의 처가, 즉 외척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두 남동생 민무구와 민무질은 사병이 혁파됐을 당시 재산을 털어 무기들을 관리하였고, 1차 왕자의 난 때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이숙반을 소개해준 것도 민무구와 민무질이었죠. 그러나 태종 이방원이 너무 많은 후궁들을 들이는 것에 대해 민무구와 민무질도 같이 반대를 하자 태종 이방원은 종친들을 일으켜 이 두 사람이 왕실을 능멸하려 한다며 왕실의 번창함을 막는 그들을 벌하라고 주장했고, 태종 이방원 눈치를 본 대신들도 한뜻으로 극형까지 주청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용서와 배려를 주장하는 대신들에겐 핀잔을 주면서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뒤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태종 이방원은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자결을 명령하였고, 원경왕후는 두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경왕후 민씨의 다른 두 동생 민무휼, 민무회 두 형제가 지난날 형들을 잃은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세자에게 토로한 적이 있었고, 이걸 세자가 태종 이방원에게 이야기하면서 둘도 형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자기가 왕으로 만들어준 남편에게 남동생들을 모두 잃었으며, 태종 이방원도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처가를 박살내었죠. 이후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병사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한편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의 장남이었던 세자는 여자 문제를 두고 태종 이방원과 계속 부딪혔는데요. 세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던 개차반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몇 번이고 세자에게 기회를 줬지만 세자는 사과 정도만 하고 겨우 상황만 모면하고 같은 패턴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끝내 세자가 태종 이방원에게 사과의 상소를 올린다고 올린 게 사과의 진정성은 없고, 아버지도 후궁 많으면서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는 식으로 따지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던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양녕대군으로 격화시키고 세자를 충녕대군으로 교체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양녕대군을 춘천으로 유배 보내려고 했으나 원경왕후 민씨가 장남이 폐쇄자 되는 것도 서러운데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냐고 태종 이방원에게 빌자 태종 이방원은 양녕대군의 거처를 경기도 광주로 바꾸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새롭게 세자가 된 충녕대군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고 싶어 자신은 사왕으로 물러난 뒤 충녕대군에게 양위를 하니 그가 4대왕 세종대왕이며, 세종대왕은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세종대왕의 친어머니라는 타이틀도 있는 거죠. 세종대왕 등극 후 재위 2년차에 원경왕후 민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왕으로 물러난 이방원은 장례를 간소화해서 치르기로 했으나 평소에 이방원의 말을 잘 듣던 세종대왕도 어머니의 장례는 국정 원칙대로 하고 싶다며 성대하게 치렀죠. 그로부터 다시 2년 뒤 이방원도 사망하고 세종대왕은 아버지 이방원의 무덤과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의 무덤을 나란히 배치하여 같이 묻히도록 했죠. 이렇게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는 죽은 이후 지금까지도 같이 옆에 나란히 있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조선 전기 역사의 소용돌이에 주도적으로 있으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